안녕하세요. 임주아입니다. 오늘은 2022년 트렌드 업종 마스터 과정에 있어서 오늘 시장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몇 가지를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들은 매수, 매도 지점도 있고 이동평균선을 다룬 것도 있고 또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쓰는 방법도 있는데 오늘은 유안타증권을 HTS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들보다 조금 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능은 굉장히 최신형인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삼각김밥이라는 걸 설명을 하나를 드릴 거고 하나는 N자 파동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삼각김밥 같은 경우에는 캔들이 어떤 추세에 있을 때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는 모양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N자 파동은 슈팅이 나왔다가 단기차익 실현 나오고 쉬어가는 자리에서 다시 재진입하면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 단타 혹은 맥점 아니면 급등주에 많이 쓰이는 파동들입니다. 그 파동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삼각김밥 기법은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일단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김밥을 사 먹으러 편의점에 갔어요. 그런데 삼각김밥을 3개 이상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어요. 보통 1개 먹고 음료수 먹으면 좀 배가 부르고 2개까지 먹으면 좀 과식한 느낌이 나는 것처럼 이 파동도 삼각김밥이 2개 이상 더 나오는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2개 나오고 횡보하면서 수렴 나오고 다시 김밥이 그러니까 쉬었다가 좀 배가 꺼지면 다시 김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파동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모양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좀 잘 이미지 심상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제가 조금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파동의 기본기는 21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21선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나의 정말 생명선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중심으로 삼각형의 모양의 수렴을 하면서 상승을 하는 구조를 가지게 됐는데 이런 삼각형의 형태의 특징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삼각김밥을 사러 가시면은 작은 김밥이 있고 더블 큰 김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작은 김밥, 큰 김밥하고 단기차익 실현 나오면서 끝나는 경우 큰 김밥 먹고 작은 거 조금 배가 좀 더 먹고 싶다 약간 출출해서 작은 김밥이 나오는 경우 아주 큰 김밥과 조그만 김밥이 나오는 경우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 다음에 조금 먹었는데 아차 내가 너무 작은 걸 먹었구나 크게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잘 보시면 작은 거 나오거나 큰 거 나오거나 아니면 큰 거 나오거나 작은 거 나오거나 아니면 적당히 큰 거, 적당히 작은 거 적당히 작은 거, 적당히 큰 거 이렇게 총 4가지 버전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매매를 하기 시작하냐면 직전 고점 돌파할 때 추격 매수를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고 바로 출발했다가 손절 21선 반등하는 거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디서 매수를 하라고 그러냐면 2번째 김밥 들어갈 때 매수 신호가 나오는 걸 많이 구입을 하셨을 거고 설치를 해보셨을 텐데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것도 트레이딩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지수가 안정을 못 찾고 파동이 심할 때에는 추격 매수를 가다가 수급이 붙지를 못하고 바로 작은 김밥으로 꺼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절을 여러 번 해서 차트상으로는 좀 더 갔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케이스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 삼각김밥의 트렌드는 우리가 이슈가 생긴 배가 고픈 게 오늘 하루 만에 죄송합니다. 배가 고픈 게 오늘 하루 만에 이벤트는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배가 고프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삼각김밥은 하루 중에도 혹은 이 종목 중에도 아니면 이 섹터 중에도 시기가 되면 도래하는 약간 추세의 형태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삼각김밥 형태에서 급등주는 없어요. 그러니까 급등주는 정말 솟구쳤다가 그대로 내려오는 N자의 모양을 하고 있고요.
삼각김밥은 추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추세 추종하는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차 전지 섹터가 앞으로 향후 2025년까지 배터리가 필요한 추세다. 그러면 삼각김밥의 형태를 가질 거기 때문에 날아가고 있을 때 추격하기보다는 걔가 살짝 쉬어서 숨 고르고 있을 때 들어가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 모든 이 삼각김밥의 형상은 반드시 21선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21선의 기울기가 또 중요하게 되는데, 21선이 이렇게 경사가 심한 게 있어요. 계속 상승을 하는 케이스, 21선이 조금 누워있는 케이스, 21선이 아주 누워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 케이스들의 특징을 잘 보시면은 정수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서로 맞닿아 있는 작은 종이컵 혹시 사용해 보셨는지. 근데 그 종이컵을 꺼내 가지고 이렇게 물을 담을 때 이렇게 바람을 훅 불어 가지고 이렇게 넓게 만들어 가지고 물을 받으면 아주 많이 담을 수 있잖아요. 근데 종이를 제대로 피지 않고 좁은 상태에서 물을 담으면 물 담다가 여기 밑에가 펴져 있지 않으니까 확 쏟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모든 삼각형의 각도가 좀 중요하거든요. 이 각도, 여기 있는 각도, 여기 있는 각도가 되게 중요한데, 좁으면 빨리 더 많이 내려와요. 제자리로. 제대로 담기지 못해서. 근데 넓으면, 각도가 넓으면 더 천천히 연착을 해서 다시 한번 가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먹는 걸로 설명을 드리면, 급하게 먹으면 급하게 내려오고 천천히 먹으면 천천히 내려오는 모양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럼 추세 상승 혹은 섹터상의 어떤 추세가 있는 종목은 이런 형태의 차트 모양을 수렴할 겁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주가 이제 약간 조짐이 좋아요.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좋아질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미 삼각형 모양으로 시세가 한번 나고 쉬어갈 때 다시 한번 재시세가 날 때 여러분에게 트레이딩 자리를 줄 겁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같이 지수가 받쳐주지 못하고 외국인 수급이 못 들어와서 이제 힘들어질 때가 이제 문제인데, 이때는 N자 파동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보조지표로 드릴 파동을 알아보는 방법들이 N자 파동도 분명히 먹을 수 있거든요.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그 방법 어떻게 할 수 없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알아보시기 쉽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삼각김밥의 형태로 21선 기준으로 상승하는 거는 어떤 섹터가 추세를 가질 때, 추세 상승을 할 때, 그리고 이 회사가 점점 다음 분기로 좋아질 수밖에 없을 때 나오는 형상이니, 처음에 날아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말고 쉬어가는 자리에서 모아서 매집해서 다음 시세 때 가는 방향으로 트레이딩을 하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삼각김밥은 2개 나오고 쉬고, 2개 나오고 쉬고, 2개 나오고 쉬고의 반복하지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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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를 나오기는 좀 다소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이 파동은 단순히 주식에만 있는 건 아니고 해외 선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N자 파동은 사실 초보자들한테는 너무 빨라서 움직일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번개가 확 치듯이 아침 시초컷에 빵 터졌다가 보통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단기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5에서 한 8% 정도 갔다가 N자 파동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단타, 단기 매매, 뭐 급등주, 뭐 맥점 매매 이런 매매들 유에서 나타나는 형태이므로 초보자분들은 잘 못하신다 그러면 한 주, 2주로 연습을 좀 하셨다가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뭐 이렇게 완전히 트레이딩 관점이므로 뭐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다소 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2가지 버전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것 중에 이게 있습니다. 언제 사라는 지점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차트 신호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화살 표시가 딱 나오면서 여기서 사세요. 뭐 5일선, 21선 크로스되면서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사세요. 아니면 뭐 대치세가 나면서 밑에 거래량이 폭주하면서 막 사세요. 이런 신호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있고 얼마든지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샀는데 언제까지 가져가면 조금 더 먹을 수 있을까? 나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진입 자리를 계속 높이는 게 너무 불안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9,000원 샀다 10,000원 갔는데 팔고, 9,500원 사서 1,500원 갔는데 팔고, 10,000원에 샀다가 20,000원 갈 때 팔고, 이거를 중간에 트레이딩을 여러 번 못 하겠고 그냥 쭉 가지고서 꼭 끝에서 내가 먹고 잘 나오고 싶은데,
이거를 표시해주는 화살표 신호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 말고 이 구역은 아직 수급이 살아있는 구역이야. 그거를 캔들을 묶어서 표시해 줄 수 있는 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설명을 드릴 건데 이름하여 제목은 스윙 구간 설정하기입니다. 외국인이 수급을 받쳐주지 않는 장세에서 사용할 수 있고 지수가 회복이 좀 어려울 때 이 구간을 넣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손절 지점이라던가 아니면 최대 이익 실현을 하는 지점 언제까지 보유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시기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수, 매도 포착 신호를 지정해 주는 건 많지만 그 중간에 신호가 매도 신호가 안 떴을 때 그 불안함, 팔아야 되는 신호인가? 왜 매도 신호가 안 나오지? 뭐 어떡하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표이기도 하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유해라. 뭐 그런 거를 이미지처럼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신호에 대한 설정된 강의가 저희 회사에서도 없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시 사진을 보면 이건 네이버입니다. 곧 여러분의 차트도 이렇게 설치가 될 텐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모 박스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라,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라. 이 박스가 끝나면 일단 추세는 이탈한 거고 단기 상승은 유지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8만 5,400원을 기준으로 박스가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최근 그 지점이 거의 1월, 12월 말 부분인데 그때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지금 추세 이탈을 하고 있거든요. 마치 작년 5월처럼. 그래서 만약에 이 박스가 있었다면은 손절가 못 지켰어. 손절가 어떡하지? 손절가 못 지켰는데 어떡하지? 라고 했어도 마음에 준비가 될 수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데드라인은 여기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여기저기 차트를 잘 보실 수 있는 분들 찾아가가지고 어디가 지지된지 봐줘라. 뭐 매물대 차트를 놔. 뭐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결국 어디가 진짜 내 마음과의 타협을 볼 수 있는 마지막에 데드라인인가. 그리고 혹은 작년 7월에 이익 실현을 하고 나와도 될 지점이 있었는데 여기를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쭉 홀딩하신 분들한테도 이거는 이 주식은 아무리 좋은 주식이고 장투를 해도 되지만 그림상으로는 1월, 2월 한 번, 3월, 4월 한 번, 5월, 6월, 7월 한 번 이렇게 월에 한두 번 정도의 매매 타점이 있었을 뿐 지금은 트레이딩 자리가 없다. 반등이 아직 되지가 않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카카오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직전 박스 밀집 구간이 11만 6,900원이고 직전에 대시세 박스 구간이 11만 3,000원 구간인데 그 두 라인을 그어보니까 그 이후로 사실은 그 박스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11만 3,000원 터치하고 있었을 때는 비중 축소를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물론 다시 갈 주식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2, 3월에 현금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저 이탈 지점에서 뭔가 큰 결정을 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이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 드려서 제가 이 신호 설치법을 곧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예를 들어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작년 초에는 뭘 사도 조정받다 다시 가고 조정받다 다시 가고 빠지면 좀 죽고 빠지면 죽고 하면 갔는데 8월달, 9월달부터 산 주식은 왜 이렇게 계속 손실만 늘어나는 건지 미치겠다고 괜히 샀다고 주식을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시장을 잘 보시면 박스가 상승 장세를 유지할 수 있는 박스가 8월에 한 개, 9월에 한 개, 뭐 10월에 마지막에 한 개, 11월 잠깐 바닥 찍은 것처럼 좋았다가 다시 빠지고 12월에 잠깐 또 올랐다 다시 빠져서 지금 박스 이탈 상태예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이 이 수급을 좀 받쳐주기 전까지는 개인이 받치기에는 좀 불안정한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선 하시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포지션을 잡아도 사실 괜찮을 거고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게 한 번 더 한마디 더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고려를 하시고 추이를 보시다가 외국인 수급 보고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7월 이후로 스윙주 트레이딩 하기가 좀 어려웠고 포트폴리오를 교체를 했는데
원하는 수익이 지속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시점을 방금 차트에서 볼 수가 있었고, 박스가 그 끝나갈 때쯤 좀 현금화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거를 볼 수 있는 차트를 여러분에게 설치를 해드릴 겁니다. 마지막 예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기관에서 레인지를 어디로 주냐면 3050선에서 뭐 2980 본다. 3000선에서 2900 본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이렇게 뭐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박스가 밀집된 구간을 보면 대형주가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세를 탄 거는 7월부터 여기 표시 보면 7월부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8월부터는 단기 트레이딩 혹은 뭐 오히려 선물 매도나 아니면 뭐 공매도 뭐 이런 애들을 더 많이 구경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잘 보시면은 최근 10, 11, 12, 1월 동안 잠깐 상승 시세를 냈던 지점이 잘 보면은 10월에 한 일주일, 11월에도 한 일주일, 12월에도 12월 초순에 FOMC 전까지 한 일주일,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박스레인지를 보기보다는 약간 관망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거를 이미지로 보게 되면 이제 내 마음을 타협할 수 있죠. 여기는 내가 좀 매수를 자제하고 분위기를 좀 봐야겠구나. 시세가 시작될 때 짧은 기간이더라도 잘 트레이딩을 하고 나와서 수익을 최선을 다해서 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상태인데요. 방금 줄친 것처럼 2963.95포인트 이탈하면서 현금화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이런 메시지를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되게 가볍게 하기 좋은 신호입니다.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유안타 기반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5115번 차트창에서 마우스에서 이쪽 우측, 그러니까 가운데 손가락을 누르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공중에 이렇게 세로로 된 수식 관리자 창이 뜹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릴 건데 일단 설명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강세 약세로 들어와서 A, B, C, D, E, F, G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넷 체인지 오실레이터라고 누르시고 복사 버튼을 누른 후 이름을 변경하고 기간을 제가 세팅을 해보니까 8이나 9가 제일 지금 가장 적합하거든요. 근데 9로 잡아놓는 게 잦은 매매를 좀 덜 할 수 있어서 9가 좀 좋을 것 같아서 9로 변경해서 저장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HTS에서 직접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의 512로 차트창입니다. 마우스 우측 클릭하시고 수식 관리자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강세 약세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플러스 강세 슬러시 약세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신 다음에 A, B, C, D로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스크롤 내리시면 N에서는 총 4개가 있는데 마우스 대보시면 넷 체인지 오실레이터 강세 구간을 누르시고요. 복사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름은 여러분이 뭐 편안하게 지으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대세 스윙 구간 뭐 이렇게도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타입을 누르시면 맨 밑에 걸로 설정하시고요. 영역 채움 상태로 놓으신 후 구간명을 지웁니다. 구간명을 넣으면 계속 무슨 구간, 무슨 구간, 무슨 구간 이름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너무 보기 어려워서 구간명은 빼고 기간은 9로 정하는데요. 8로 쓰셔도 되고 9로 써도 되는데 8로 쓰면은 너무 빨리 커트를 박스가 너무 짧게 나와가지고요. 정신이 좀 없어서 9가 제일 나을 것 같고 10은 너무 넓어서 한참 제자리로 되돌린 다음에 나에게 추세가 끝났다고 말해주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좀 추세 전환 지점에서 잡아주려면 라인은 9가 더 좋겠습니다. 요거는 기준선 0선이 있는데 0선 위로 상승할 때만 하락할 때만 위치에서 박스가 오르고 내리게끔 세팅을 해주는 건데 모양 설정은 제가 방금 타입에서 맨 밑에 요 세 번째 걸로 네모 모양으로 넣어줬기 때문에 이걸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하시고 종료 누르시면 여기 옆에 바를 열 수가 있습니다. 요 작은 네모를 열면 바가 있는데 맨 밑에 사용자 분석에서 방금 설정한 대세 스윙 구간을 넣으면 이렇게 박스 모양으로 설정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나 이거 숫자 8로 바꿔보고 싶어 하시면 상단에 여기 있는 글씨를 더블 클릭하시고 8로 바꾼 다음에 적용을 누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박스 크기의 변화를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 9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코스피 지수를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가 몰려있는 지점이 여기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소급이 전환되기까지는 한 일주일 이상은 관망이 좀 필요할 그런 상황으로 보여진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급등한 주식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 대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텔레칩스라는 주식이 있었어요. 오늘 시세가 시작이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세가 났던 게 1, 2, 3, 4, 5, 6, 7, 8일 내외에서 지금 시세가 전환됐기 때문에 긴 트레이딩은 어려울 것 같고 한 3거래일 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TSI라는 좋은 주식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대세 상승 매집 나오다 대상승 나오고 차익 실현 나오기 전에 아주 계속 추락하기 전에 중간에 박스가 끊어지는 모습인데요. 아직 한 번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이런 형태고 오늘 상승했던 회사들 중에서 조금 뭐 인트로메딕이라는 회사들 보시면은 작은 박스에서 매집이 들어오다가 시세 주고 한번 쉬고 다시 시세 주고 모아갔다 다시 시세 주고 쉬고 다시 시세 주고 쉬고를 반복했던 모습들을 보시면서 이 주식은 대략 길게 트레이딩하면 한 달, 짧게 트레이딩하면 한 2주 정도 트레이딩하는 그런 패턴들을 지녀왔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분봉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하시면은 분봉은 제가 보기에는 단기 매매를 위해서 분봉상으로 보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일봉상에서 체크하시는 용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 지수도 최근에 박스가 가장 많이 밀집된 구간을 보면 이런 구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984.47, 1023.63 구간인데 이 구간을 지금 이탈하고 이미 이탈해서 갭으로 지금 뛰어서 나갔잖아요. 당분간은 코스닥은 단기 트레이딩 외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나는 셀트리온이 있었다. 셀트리온을 제가 차트를 하나 더 오픈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이 박스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느 느낌이냐면 셀트리온이란 주식이에요. 잘 보시면 이렇게 매집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동평균선 5일선하고 21선 크로스되면서 매수로 보이는데 와 이거 200선 통과하면 가겠다. 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직전 저점 깨고 상단 돌파 실패하더니 너무 많이 빠집니다. 물론 제자리로 한번 돌아와서 약손절로 마무리될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 차트는 여기 매집하고 시세 내고 매집 구간이어서 대시세 날려고 했었고 여기도 매집 구간이었는데 더 빠졌지만 어쨌든 반등했고 매집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판단하면 사람이 나 다음 달 돈 써야 되는데 과연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이거 가져가 될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걸 이 박스를 넣게 되면 어떻게 보이냐면 매집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매집이 들어왔다 나갔다가 매집이 들어왔다 여기서 끝나거든요. 이때는 더 간다고 보지 말고 일단 좀 나와보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으면 되게 좋았을 뻔했었던 구간이었고 한번 시세가 나고 이탈됐을 때 추가로 박스가 며칠 동안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어지지도 않았고 그러면 사실 이 자리는 매수를 하기에는 좀 다소 어려운 주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조금 더 꿀팁을 드리자면 직전 박스 중에 제일 큰 게 얘죠. 여기죠. 그러면 249,400원인데 이 직전 박스 고점까지는 한 번 정도는 자리가 오기는 합니다. 뭐 길면은 10개월, 짧으면 좀 6개월, 더 짧으면 3-4달 안에 직전 박스 제일 높은 상단까지는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참고를 하셔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승을 빕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설명을 한 번 더 해야 되네요. 네. 넷 체인지 오실레이터는 이건 NCO라고 앞단위만 써서 NCO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걸 쓰고 있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잘 없고 이걸 보통 밑에 지표 신호로 사용을 하는데 0을 뚫고 올라갔네? 그러면 차트가 올라갔으니까 사야지. 0 뚫고 깼네? 팔아야지인데 그렇게 보시면 가시화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이미지로 이렇게 박스로 묶어서 캔들 위에 입힌 걸로 사용하시는 게 더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0을 기준으로 위아래 변동성에 대한 추세가 아니냐 기냐를 묻는 신호입니다.
단기 매매 하실 때도 좀 도움이 되시는데, 단기는 정말 단기간이잖아요. 뭐 2주, 3주, 1주 이런 건데, 단타는 당일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단타는 아니고 기간을 묻는 거라는 거. 그리고 이익 실현을 어디서 할지, 혹은 손절을 크게 내가 어디서 결정을 해야 할지, 아니면 비중 축소를 어디서 해야 될지 내 마음과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표는 단타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자 파동이 최근에 가장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 벌써 4주 정도 됐는데 지수가 뭐 상승을 못하고 계속 대형주들 위주로 손절 물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시가총액이 작고 한 스몰캡, 미들캡 정도 한 4천억 이하의 종목들의 수급이 좋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을 아침에 시초가에 사세요 라고 자리를 줬어요. 근데 언제 팔아요? 언제 팔아요? 어떻게 팔아요? 지금 팔아요? 뭐 5% 되면 자동 입절인가요? 8% 더 갔는데요? 10% 더 갔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 자신과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더 갔는데 다시 살까? 여기서 먹고 그냥 나와야 될까? 이걸 좀 타협하실 수 있는 지표를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이름은 클링거 오실레이터라고, 사실 증권 뭐 이걸 쓰시는 분이 아마 뭐 검색창에 아무리 뒤져도 잘 없을 신호예요. 잘 없는 신호고, 시장의 강도를 묻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얘가 얼마나 세, 그러니까 토르가 망치를 막 두드리지 얘는 얼마나 세게 치고 나오는 거야. 나 여기서 그만둬야 돼? 그걸 묻는 건데요. 저자는 스티븐 클링거가 만들었고요. 단타용으로도 쓰고요. 장기 매매용으로도 사용해요. 그러니까 뭐 5년짜리 매매용으로도 쓰는데 주봉에다가 달아도 성능이 좋고요. 분봉에 달아도 좋은데, 최근 장세에선 제가 써보니까 모든 전 옵션을 다 뒤져봐도 딱 3분봉이 최적화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매 타이밍, 그러니까 나오는 타이밍을 좀 알려드리는 시그널이라는 거를 좀 알려드릴 거고요. 추세 전환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N자 파동으로 슈팅 나왔다가 이거 꺾이는 건데, 근데 캔들로는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잘 보이지가 않는 것들을 밑에서 이 클링거 신호가 여기야 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설치를 하시면은 최소한 내 마음과는 타협을 할 수 있어요. 있으면 왠지 한 3% 더 갈 것 같은데 좀 기다려볼까 이러다가 또 더 내려와가지고 2% 먹고 나고, 이런 일을 최대한 방어해 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기 이동 평균의 값, 장기 이동 평균의 값을 묻는 건데, 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격 이동 평균이 있고, 지수 이동 평균이란 게 있고, 뭐 함수를 넣은 이동 평균도 있고, 뭐 삼각함수를 넣은 것도 있고, 종류가 엄청 많은데, 얘는 기본 가격 이동 평균에 단기, 장기를 가지고, 기간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는 신호입니다. 이름은 이렇게 생겼는데 막상 설치하면 그냥 귀엽게 생겼어요. 제가 이제 한번 설치를 해볼 건데, 방금 전처럼 5115 차트창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 가운데 손가락 눌리는 그 자리를 클릭하시면 이제 수식 관리자 표가 나옵니다. 제가 직접 설치를 해볼게요. 지표에 이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시장 강도 지표에 들어가셔서 A, B, C, D, E, F, G로 눌러보시면 이제 K로 돼 있는 클린저 오실레이터를 누르시고 복사 버튼을 눌러줍니다. 복사 버튼 누르시고 이름을 뭐 이대로 쓰셔도 되고 뭐 한글로 쓰셔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알아보기 쉽게 바꾸시면 됩니다. 뭐 그대로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표현에서 위에서 세 번째 거 막대 그래프로 보게 만들 거예요. 눈으로 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선에서 선 동그라미를 누르고 50을 눌러서 여기 요 네모 버튼, 이쪽으로 버튼으로 되어 있는 이 삼각형을 눌러서 50을 여기다 넣을 거고요.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를 거예요. 제가 한번 직접 설치를 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저번 주, 저저번 주까지만 해도 N자 파동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아침 시초가 때 뛰고 9시 한 40분쯤 밀렸다가 10시 때 다시 튀어서 다시 11시에 빠져서 두 번 단타를 할 수가 있는 N자 파동장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지수가 그래도 상방을 보려고 노력했던 거였고, 지금은 너무 하방으로 내려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N자 파동이 아침 시초가에 나오면 9시 한 30분에서 50분에서 끝나고, 종가 때 좀 사면 아침에 다시 튀어서 다시 또 N자 파동이 나오게 있는데, 그 이익 실현 지점, 이 단타를 치더라도 이익 실현 지점을 이 지표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세팅을 해볼 건데 기본적으로 얘는 3분봉으로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동평균선은 그대로 놔두시고 밑에 거래량 이 단순이평 요거는 버릴게요. 버리고 마우스 우측 클릭하시고 수식 관리자에 들어갈게요. 지표에서 시장 강도 지표를 누르시고 A, B, C, D, E, F, G를 누르신 다음 맨 밑에 K 클린거 오실레이터를 누르시고 복사를 누릅니다. 이름을 추세 시장 강도 둘 다 알려주는 거고요. 여기 표현에서 막대 그래프를 누르고요. 그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클릭 제대로 하시고 여기 네모칸에 50을 넣고 요 버튼 이쪽으로 보는 버튼 50을 넣어줘요. 넣어주고 저장을 누릅니다. 저장 누르고 여기 옆에 바 누르시고 사용자 분석하면 지표에 생겨요. 방금 만든 게. 그럼 잘 보시면은 단순이평 13이라고 돼 있어요. 이 13은 만약에 지금 저희 지수가 오늘보다 더 많이 빠져서 추락하게 되면 9로 변경하셔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13으로 쓰시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작년에 불어왔던 강세장에서 조정받는 국면에서는 13이 제일 정확할 것 같고요. 9로 변경해야 될 때가 곧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13으로 쓰신다고 가정해 보시면 3분봉 기준 빨간 막대가 시세를 내다가 13일 그 시그널 선이랑 마주치는 부분이 있어요. 시간이 언제냐면 10시 33분 셀트리온인데 10시 33분에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더 위로 간다고 보지 마시고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사실 맞는 거고요. 아침에 급등했던 주식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눌러보겠습니다. PHC라는 주식입니다. 중간에 한번 아침 시초가에 따라 붙었다가 10시 42분에 한 번 더 먹고 털렸다가 다시 붙어서 여기서 추세 전환하면서 붙어서 다시 한번 또 먹고 나온 12시 18분에 먹고 나온 흔적이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 추세 전환할 때 사가지고 한 번씩 5%씩 먹고 나오는 그런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좀 좋았던 주식으로 사마 콘덴서라는 주식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너무 급등을 했는데요. 추격 매수하면 상 묶어서 더 가지 않을까? 어떻게 내일까지 끝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셨겠지만 중간에 끊긴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교차 지점 10시 30분에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시세가 났지만 정말 여기가 끝이라고 판단되는 건 11시 24분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털고 나왔다가 다음번 재매수 기회를 보시는 쪽이 사실 좋을 텐데 요즘 대부분의 시세 나는 종목들이 이렇게 한번 가고 내려왔다 다시 가는 형태로 그리고 3분봉 기준으로 클린거 신호를 사용하시면 미련 없이 먹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타이밍을 볼 수 있게 트레이딩 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안내를 드립니다. 이거는 3일선 단기 단타 매매 보완하는 자동이동 평균선입니다. 대부분 5일선, 21선, 그다음 61선, 그다음에 121선, 200선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빨리 시세 낼 때 잘 먹고 나오기 위해서 3일선을 되게 짧게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3일선에 대한 평가는 호불호가 갈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3일 동안 평균 시세 난 것만 수익 내고 나오자는 건가? 그러면 내가 이거를 3일선 돌파한 걸 오늘 봤는데 대시세? 작은 시세? 이틀 안에 승부를 이미 시세가 나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손절을 되게 넓게 잡고 비중은 많이 실지 못하고 정말 조그만 돈으로 잠깐 수익 내고 나와야 되는 매매란 말이에요. 근데 이 3일선 트레이딩이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선이고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정도까지 속도는 내가 감당을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거고, 하지만 언젠가는 결국은 알아야 되는 지점이긴 합니다. 3일선을 설치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 HTS 상에서 여기 보시면은 일봉상에서 5, 20, 60, 120, 200일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 체크를 하나 더해서 3일 평균선이라는 걸 내가 한 번 더 만들어서 봐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면 색깔을 핑크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새로운 선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선, 121선, 61선, 21선을 빼고 보면 정말 5일선보다도 정말 빨리 오는 선, 이런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결정해야 되나? 이렇게 급등이 잠깐 올라오는 거, 요거를 트레이딩은 좀 헷갈리실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결국은 알기는 알아야 되는 거긴 한데 3일선을 설치를 하면 불안정하잖아요. 캔들이 앉아있을 때도 있고 몸이 껴있을 때도 있고, 여기 선이 앉아있을 때도 있고, 이탈했을 때도 있고, 몸이 이렇게 딱 껴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올라가는 급등주인 경우 3일선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 이제 전제하에, 3일선 위로 가는 건 이 3일이란 선이 가격 이동 평균선이에요. 근데 요거 말고 자동 이동 평균선이 있어요. 자동 이동 평균선은 뭐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이동 평균선에 발전되고 발전된 이동 평균선이에요. 일단 3일선보다 좋아요. 3일선보다 좋고, 그리고 얘 이름은 BDR라고 부릅니다. 자동 이동 평균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으로 60일의 평균, 50일의 평균, 20일의 평균, 3일의 평균을 놓는 가격 이동 평균선에 비해 진짜 빨리 추세가 하락되거나 시세가 나는데 라인을 타고 이렇게 따라붙는 선이에요. 근데 제가 가끔 방송창에서 한번 설치해가지고 보여드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는 유안타증권에 이게 원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증권사에는 없어요. 없어서 한번 설치해서 보시고 단기 매매하실 때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지수 이평을 활용해서 이 어떤 숫자값 데이터가 있잖아요. 오늘은 5,000원, 내일은 6,000원, 뭐 모레는 4,000원, 이 데이터상에 기울기, 이렇게 기울었는지 이렇게 기울었는지 기울기를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이렇게, 뭐 이렇게 기울기가 있잖아요. 그 기울기를 다 평균 평활로 가중치를 실어가지고 계산한 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자동 이동 평균선 중 한 줄로 설명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일봉상에서는 가장 이동 평균선 중에서 제일 퀄리티가 높아요. 근데 퀄리티가 높다 보니까 너무 초보자는 되게 잘 맞을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아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매매에 지금은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뭘 해도 지금 내가 탈출할 방법을 이렇게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동이동 평균선 쓰시면 좀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일선하고 BDR을 크로스를 시켜가지고 둘이 겹치는 지점에서 한번 시세가 나면 좀 이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기다리냐면 내 주식이 폭락했는데 어떡하지? 근데 이제 3일선하고 BDR가 크로스되는 지점에서는 만약에 그 위로 캔들이 올라오면 아주 좀 회복되는 그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움직인 주식 중에서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12월 말에 3일 이동평균선 초록색하고 BDR 선하고 둘이 교차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이 빨간 색깔 기준 전, 그러니까 6,500원 되기 전까지 보면은 윗꼬리 달고 누가 봐도 안 갈 주식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위로 계속 크로스가 연달아 나오면서 매수 쪽으로 방향이 열려서 가게 되거든요. 그럼 5,000원, 4,600원이 지금 거의 9,000원, 만원까지 갔다 온 거기 때문에 둘 사이에 크로스가 나오면 좀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혹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좀 움직였던 주식 중에 텔레시스라는 주식이 있었는데
15,500원 12월 초순 부근에서 둘이 5일선, 비디아선 이렇게 크로스가 되면서 위에 캔들이 앉았어요. 그로부터 누가 봐도 윗꼬리가 계속 달려서 단타꾼들 몰려가지고 먹고 나오는 장세처럼 보였지만 기어이 오늘 결국 대시세가 났거든요. 그래서 둘이 다시 한번 재크로스 되면서 시세가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거를 쓰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잘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아는 어렵지 않아요. 여기 유안타 증권 그 512로 차트창에서 옆에를 누르시고 기술적 지표를 들어가시고 가격 지표를 들어가면 바로 있습니다. V에 비디아라고 있는데 이걸 넣으시면 제가 5일선을 이거 좀 선을 조금 두껍게 해서 눈에 보기 좋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3일선을 조금 두껍게 그리고 비디아도 이름 클릭하시면 굵기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가식성 좋게 제가 점선으로 바꿔볼게요. 조금 더 굵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잘 보시면은 오늘 움직였던 주식들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눌러보면 사마컨대서 둘이 크로스 되는 지점에서부터 시세가 발생하고요. 다시 또 크로스 되면서 시세가 발생하는 크로스 되면서 시세가 발생하는 크로스 되면서 대시세가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왜냐면 얘는 비디아는 자동 이동 평균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세팅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시세가 났던 주식들 중에서 사마전기 같은 경우에도 크로스 되면서 시세가 나는 조금 단기 시세가 나는 크로스 되면서 시세가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꽤 기간에 트레이딩이 됩니다. 그래도 한 2주 정도 트레이딩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움직였던 회사들 중에서 그래도 좀 정상적인 회사는 TSI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 둘이 크로스되는 지점이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거의 완전 대시세가 나죠. 그리고 역크로스 나면은 정리가 되는 시점이고요. 오늘 제가 아까 안내드린 구간 설정하는 박스를 만드시면 이미 그 비디아와 5일선이 겹치는 지점에 매수가 진행이 되고 이 박스가 끝나기 전에 역크로스랑 같이 만나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거래량으로 시세를 보시지 않아도 트레이딩 하기가 매우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은 어떨 때 사용되는 건지 알려드립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좀 다소 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메이저 수급을 기다리시는 분이라면 지수 51선, 가격 이동 평균 단순이평 아닙니다. 지수 이동 평균선이라는 거고 51선입니다. 51선은 누가 보는 거냐면 많은 해외 주식, 그러니까 국내 주식책 말고요. 해외에 있는 주식 교과서나 아니면 그냥 미국의 전통적인 주식 트레이딩을 하는 어떤 교본에서 많이 등장하는 51선입니다. 51선을 기준으로 잡고 보면은 외국인의 수급이라던가 아니면 기관 수급들 이미 시황에서 보시고 있는 오늘 외국인 수급이 뭐 1,000억 이상 들어왔습니다. 이런 주식들 있죠. 이런 주식들을 미리 어디서 들어와서 지금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50일 지수 이평 하나만 가지고도 알 수가 있는데 15분봉하고 30분봉 기준으로 트레이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15분봉이나 30분봉의 기준은 그 많은 외국인들이 봤을 교본이나 교과서나 대학교 교재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되는 분봉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3분봉, 30분봉, 뭐 5일선, 21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외국 애들은 51선 하나로 모든 트레이딩이 다 이렇게 아울러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단타도 칠 수가 있고 스윙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데 특히 오늘 외국인 수급의 1위부터 30위까지 종목 중에
지수 51선을 딱 깔고 15분봉 보면 아 어디 들어와 있구나, 언제 들어와 있구나, 얘네 곧 나가겠구나, 오늘부터 나갔구나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볼 텐데요. 설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많이 사는 종목으로는 뭐 요즘 최근 에코프로 BM 같은 걸로 봐볼게요. 외국인들이 좋아했었던 주식이고요. 분봉 15분봉을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래부터 이동평균선이 없는 경우에 이 옆에를 누르시고 기술적 지표를 누르시면 이 가격 지표에서 가격 이동평균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일반 이동평균선입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5, 20, 120, 200선 다 지우고요. 체크 빼고 61선을 50으로 바꾸고요. 굵기를 한 4번째 두께 정도로 두껍게, 좀 더 두껍게 잡고 이 상단에 보면 단순이평으로 돼 있잖아요. 지수이평, 최소, 자승, 가중이평, 삼각이평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지수이평으로 바꾸고 적용을 눌러봅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종료. 에코프로 BM 도대체 언제쯤 빠져나간 걸로 추정될까라고 물어보시면 아마도 이탈 지점은 27일 오후로 추정되고요. 1월 3일부터 이미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손절과 차익 실현이 반복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 50만 원대에서 충분히 이탈이 됐었고 여기서도 지금 다시 사냐 마냐, 다시 파냐 사냐로 많이 트레이딩을 여러 번 고민했던 흔적들이 보여지는데요. 30분봉으로 보면 더 자세히 보입니다. 13일 이후에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추세 이탈하니까 귀신같이 빠져나가죠. 그리고 다시 20일 이후에 들어왔다가 중간중간에 자꾸 걸려지니까 계속 한번 이탈했다 다시 올라오면 들고 내려오고 반복하다가 지금 추세 이탈 중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오늘 급등주도 사실 다 볼 수가 있는 게 15분봉으로 놓고 보시면은 예를 들어 오늘 PJ전자 중간중간에 매집해서 들어오고 급등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TSI 아무래도 시세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아침부터 움직였던 것 같고 김봉으로 보셔도 오늘 아침부터 중간에 매집이 좀 있었으나 오늘 아침부터 트레이딩이 됐고요. 차익 실현하고 나가려다가 추세 전환하면서 다시 들어온 흔적들이 보여집니다. 대형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도 보시면은 기관이 들어왔다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정한 모습이고요. 큰 주식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주식들도 이걸로 보시면은 도움이 바로 되실 텐데 자세히 보시면은 튀었어요. 한 27일 이후 연말에. 근데 추세 깨면서 다시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죠. 얘네 원래 이 51선 이탈하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51선 위로 안착하면 한번 대시세로 갭으로 뛰어서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관의 어떤 외국인의 입맛에 맞는 트레이딩, 그러니까 패시브 펀드는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끝까지 보유하고 가는 주식들이라면 액티브 펀드는 재료가 있으면 들어오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괜찮으면 들어오고 아니면 끝나는 주식인데 이 액티브 펀드들이 보통은 지수 2평 51선을 기준으로 15분봉 혹은 30분봉 기준으로 큰 그림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보통 특징이 제가 이제 꾸준히 매일 아침마다 외국인 수급 1위부터 30위까지 다 뒤져본 결과 보통은 한 11일쯤 FOMC 전후로 악재가 좀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면 쭉 한 27일 이후까지 트레이딩을 하고 차익 실현을 한 일주일 정도 하고 다시 들어오는 경향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말일에 27일 전후로 들어와서 쭉 끌고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 월 초에 3일부터 ISM 선행 지표들 발표하고 쭉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종목들은 1월 초순부터 차익 실현을 했고요. 지금 어느 정도 한 번 더 바닥을 딛거나 아니면 이번 주 어떤 관망 혹은 반대로 돌리는 매수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수 2평 51선을 사용하셔가지고 15분봉 기준으로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침 급등주들 중에 N자 파동들 있죠. N자 파동인 경우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클링거 신호를 보면 예를 들어 텔레칩스가 10시 50분쯤에 추세 전환하면서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아침에 보면 N자 파동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재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 번 더 트레이딩을 하실 수가 있는데 N자 파동 주식들 중에 지수 51선을 3분봉 기준 이탈하지 않고 반등 나오면 딱 한 번 정도는 더 재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거든요. 클린거를 잘 활용하시면. 그래서 이 두 개 조합으로 잘 단기 매매 혹은 장기 매매 혹은 외국인 기관 수급까지 한번 잘 아우르고 잘 살펴보셔서 이 어려운 지수 그리고 상황 타개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술적인 부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